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다르게 연한 투자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좀 괜찮아지셨나요? 오늘 우리 지점에 그 PPK1 있잖아요. 네. 제 눈을 보더니 울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주식이 안 돼서 울었다, 제가 그랬죠. 참 답답하게 하네, 주식시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추세가 조금 되면 캐치미 if you can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진짜 이번 3분기 실적은 딴 데보다 훨씬 많이 기다렸거든요.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반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실적 컨센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지수는 조금 별로 안 좋은데요. 반면에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이 얼마나 센지 이 상대 강도라고 하는데 그게 최바닥권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바닥권이다. 코스피 대비.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나온 회사들도 이제 실적이 안 나온 거는 정말 가차없이 빠지더라고요. 오늘도 이 큰 대형주가 LG생활건강이 8% 넘게 빠지더라고요. 이때까지 빠진 것도 많았는데. 많았죠. 네. 그 역대 지금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가 빠져서 끝날 것 같으네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네. 네. 사실 LG생활건강은 몇 년째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조금씩 계속 뭐 쉼없이 올라가서 놀랐는데 증권 시장이 뭐 마치 저 FNF하고 더불어서 미국 주식 같은 존재였죠. 네, 맞아요. 최근에 빠진 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7% 하락했고 코스닥은 0.28% 하락.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잘 방어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6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특히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 770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는 40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기관에서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코스피 업종은 대부분 약했기 때문에 업종 상승률 상위주들이 다 별로 안 올랐어요. 의약품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0.5% 올랐고요. 운수 장비가 두 번째였는데 0.3% 올랐습니다. 이 중에는 좀 조선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 정도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이 5%, 현대중공업이 4.6%로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25일에 중동발 3,800억치 석유화학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고 삼성중공업도 그 전에 이제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9,700억 규모로 수주를 했고 현대미포조선도 이미 목표치를 초과하는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세 번째로 올랐는데요. 0.2%밖에 상승률을 기록 안 했지만 이 컨텐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요즘 컨텐츠주들도 계속 좀 그 지리산 이후로 좀 쉬었잖아요. 지리산 발표 이후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TV가 출시 예정이고요. 네. 각 OTT마다 한국 컨텐츠들이 이제 줄지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역대 가장 많은 가구가 본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 OTT 업체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14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콘텐츠 20편 중에 한국 콘텐츠가 7개 정도입니다. 한 3분의 1 비중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예. 이 아시아 콘텐츠라는 거는 뭐 중국과 동남아시아 다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3년까지 50개 이상의 아시아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OTT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제작사에 보증해주는 GPM 총 매출액이익률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 비율도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쇼박스가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이 콘텐트리는 5%, 펜엔터 5%,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4%. 여기는 이제 마이네임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후속작 영화 강릉도 이제 개봉일을 좀 앞당겼어요. 일주일 정도. 11월 10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고 뉴도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요즘 아주 뭐 콘텐츠 시대네요. 게임 돌아가면서 네. 콘텐츠 같다 게임 같다 아주 좋아요. 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군이 된다면 우리나라 바통 하나 잘 이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화학 업종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운수 창고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2%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올랐던 항공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HMM이 오늘 8.5%나 하락을 네. 했습니다. 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의 연구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네. 요거 6천억치가 있는데 주당 7,100원 정도로 전환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요거를 주식 전환권 청구를 행사를 했습니다. 6천억. 네, 6천억치 주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네, 전환가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전환가로 굉장히 낮습니다. 64, 24, 2조 4천억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네. 네. 그지? 네. 와. 그 전체 주식 수의 한 20% 정도 규모입니다. 와. 11월 16일에 상장 예정이고요. 8,365만 주입니다. 그 2017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인데요. 만기가 2047년이거든요. 근데 영구 전환사채라 불리는 이유는 요거를 30년씩 무기한 연장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신영증권의 염경화 연구원님이 이번 191회 12의 주식 전환으로 나머지 잔여 물량도 전수량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192회부터 197회까지의 12도 주식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 전환으로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대 주주가 될 예정이고요. 경영 정상화가 좀 완료될 때까지 매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경영 정상화가 얼마나 더 돼야 완료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블록으로밖에 못 팔겠네.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 팔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한 요인이네요. 네, 와, 7,000원짜리가. 아, 진짜 CB 진짜 말 잘 지어놨어. 누가 CB. C. 네. 그거 딱 앞 글자만 따면은 한국말로 그죠? 시옷과 비읍이에요. 억양 따라서 이게 주주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 C도 쌍시옷이잖아. B는 그냥 B고, 아 비읍이고, 아 그대로입니다, 진짜. 네, 주주들한테 너무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항상. 그렇죠.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것도 정말 시원하게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커피 선물 가격이 1년간 2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연초 대비 보면 61% 정도 상승을 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 카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카페 입장에서는 최근에 비용 인상이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우유 가격도 최근에 또 가격 인상했잖아요. 네. 뭐 남양유업, 서울우유, 빙그레, 메일유업이 전부 다 이제 우유 가격 인상을 이달에 했고요. 그리고 커피 원두 가격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고요. 물류 차질까지 겹친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피 믹스를 판매하는 동서랑 남양유업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동서가 오늘 2.4% 올랐는데 4일 동안 엄청 폭등을 했더라고요. 24% 정도 4일 동안 상승했는데 이유를 딱히 모르겠어요. 가격 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건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 절대적이지, 때문인 것 같은데 절대죠. 너무 가격 급등이 너무 단기간 내에 좀 빠르게 일어나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서라는 회사는 굉장히 가치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V모 자산운용을 부자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주식이었죠. 예, 근데 네. 최근에 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남양유업도 오늘 2.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남양유업은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지금 한행컴퍼니하고 매각 이슈가 지금 홍원식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임시두총을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홍원식 회장이 자기 이제 자기가 측근 한 4명 정도 신규 이사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를 4명이나 이렇게 측근을 선임하면 향후에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해도 이제 한행컴퍼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행컴퍼니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오늘 법원이 인용을 했고요. 네.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9일 임시두총에서는. 네. 네, 근데 요거를 만약에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한행컴퍼니에 100억 원을 물어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지금 매매 계약 해제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따로 소송이 또 들어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거의 이거에 대한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어쨌든 길어질 싸움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13.7% 상승했는데요. 중남미의 대규모 건설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 지역의 굴착기 등의 건설 장비 총 138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근데 저 대신증권 이동원 연구원은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줬는데 연내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고 네. 중국 시장 위축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 어느 정도 하락 마무리돼가고 이제 좀 조금 반등하나 싶은데 오늘은 좀 삼성전자가 1.4% 많이 하락했고 빠졌어요? 네. 하이닉스가 0.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하이닉스 목표가는 상향을 시킨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국내 반도체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했던 특히 NH랑 하이투자증권 여기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4월달, 5월달에 각각 목표가를 내렸거든요. NH랑 하이투자가.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긍정적으로 좀 다시 의견이 또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NH증권의 도현우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다운사이클은 최근 8개월간 하락한 하이닉스 주가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6개월간 주가가 선행한다고 보면은 현 시점은 상승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전일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이닉스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하락이 좀 단기간에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수급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니까. 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승 연구원은 이제 일반적인 다운사이클의 하락률과 근접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네. 코멘트를 했고요. 네. 물론 반대 전망도 존재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KTB랑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를 내렸고요. KTB증권의 이제 김양재 연구원은 전방 수요가 둔화되는데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까지 발생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만 저점 매수는 다소 이른 시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긍정적인 전망한 이제 하우스 목표가는 NH가 16만 원 제시했고요. 하이투자증권도 긍정적인 전망은 했지만 목표가는 좀 낮습니다. 12만 5천 원. 네.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한 이 KTB는 목표가 11만 8천 원, 미래셋은 동일한 11만 8천 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일단 요즘 뭐 난리 콘텐츠는 진짜 난리야. 어제도 어마어마했어요. 콘텐츠요? 예, 게임주들. 게임주들. 예,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호재가 뭐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위메이드가 지금 27일 기준으로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14일 기준으로도 이제 80만 명 넘으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미르2가 그때 80만 명 넘으면서 기네스북에 오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 기록을 돌파하면서 또 막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오늘 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서버 수는 169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저건 구매도 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까? 그렇죠. 구매도를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쳤고 최근 한 달 동안에도 많이 쳤는데 엄청난 손실을 좀 기록 중일 것 같습니다. 야, 그냥 100만 명이면 도대체 우리가 아침에 지금 동시 접속 최고 4,000명 이때였거든요. 100만 명이면 도대체 우리도 100만 명이면 여기다 컴퓨터 여러 개 설치해 놔야 되나? 100만 명이면요. 서버를 100개 설치. 서버는 이런 네. 컴퓨터는 아니구나. 서버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유튜버가 문제구나. 예,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가 잘 돼 있으니까 예. 유튜브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나 채워놓고 얘기하자 뭐 이런 개념이네. 예, 근데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유튜브로 비교를 해보면 뭐 제일 인기 많은 그런 콘텐츠 그런 유튜버들의 이제 조회 동시 접속자 수도 얼마 안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만 명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경제 쪽에서는 그렇죠. 10만 명 되기 힘든데. 네, 물론 글로벌 게임이긴 하지만 100만 명이면 굉장히 대단한 숫자인 것 10만 같습니다. 명은 대단한 거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 5% 정도 올랐는데 위메이드만 오른 건 아니고요. 펄어비스도 4% 올랐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파노는 획득을 했고요. 최근 중국 매체들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테스트 일정을 보도하면서 연내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노는 획득했지만 그 이후에 중국의 게임주 규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 관련 미성년자 규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우려했었는데 네. 최근 중국 보도들이 조금 안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이제 중국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요. 다음 달부터 대규모 시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유통은 텐센트가 담당합니다. KF증권에서는 펄어비스의 목표가를 72,000원에서 135,000원으로 올렸고요. 더블 나왔네. 네. 그리고 내년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3,500억 전망을 했습니다. 각각 올해 대비 150%, 1000%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1년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좀 19년 대비해서 20년 대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한 2배 정도 상승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상위권에 있고 최근 중국 내 신작 출시가 많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KF증권에서 언급을 했고 네. 이베스트에서도 지난 8월에 목표가를 11만 4천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때 추정한 게 중국 앱스토어 매출액 10위권 내에만 들어도 일평균 매출액 30억 정도 내외에 수익 배분 비율 약 20% 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업이익 기여를 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한국 게임 화장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게임도 규모가 완전 게임이 안 돼.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렇죠. 정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저번에 발표한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큰 그렇죠. 상황이고요. 도깨비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 상황인데 여하튼 뭐 되게 좋았었어요. 네,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도 6.5% 올랐고요. 오디는 뭐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리니지 모바일이 뭐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하다가 요거를 제쳤는데 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도 오늘 2%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까 LG생활건강 많이 하락을 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청나요. 네, 실적을 말씀드리면 3분기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 나왔고요. 컨센서스 대비 한 6%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 나왔고 컨센서스를 한 3% 상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3% 상회한 걸 보면은 일단 화장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정도 줄었습니다. 1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 증가했습니다. 2,156억 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는 했지만 이 비수익, 오프라인 매장 철수로 인한 개선이라서 좀 긍정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중국 소비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반영을 해서 올해하고 2022년 EPS를 각각 3%, 8%씩 하향을 했고요. 네. 목표 주가는 175만 원에서 161만 원으로 약 8% 하향했습니다. 지금 CPI 같은 거 아주 안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KB증권 박신혜 연구원은 중국 소비시장 침체로 인해서 LG생활건강 점유율 상승세는 주춤해질 것이다. 투자 의견도 보유로 하향을 했고요. 목표가는 19%나 하향한 15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옛날에 진짜 이 주식 정말 대단했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저는 중국 관련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 업체들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 메이커 뭐죠? 퍼펙트 다이어리 뭐 등등등 해서 쉐링인가 그런 거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냐? 그거 한국 애들 만들어주는 거거든. 한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한국 업체 대비 품질 차이가 그렇게 확연하게 크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중국 애들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중국 시장 없으면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시장이 아예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뭐 화장품 이 메이커들이 굉장히 고밸류를 받았잖아요. 그 고밸류의 이유 중에 사실 상당 부분 차지했던 게 중국 기대감 때문인데 우리 오리온도 봐봐요. 중국에서 장사 잘하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중국에 꺾인다.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인 것 같습니다. 야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한테 코카콜라가 2,000불씩 쏘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상 임직원 수가 미국 내 직원이라서 8,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건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으로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임을 증명해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이유는 이해가 가요. 백신 맞으면은 뭔가 기저질환이 많다거나 이러면 맞으면 안 되겠죠. 종교적 신념도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임을 인정을 해주나 봐요. 저도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네. 예, 미국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를 이렇게 코카콜라처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자꾸 기업들이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아직 안 준 기업의 임직원들은 우리 회사도 줄 때까지 좀 안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는
휴가 줬죠. 아, 백신 휴가를 우리 이틀 휴가를 주죠. 줬죠. 한국 회사들은. 돈은 안 주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 회사들이 준다. 음. 막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안 맞겠죠, 사람들이. 회사 줄 때까지. 네, 어쨌든 근데 빨리 뭐- 맞아야겠죠. 네. 백신은. 네. 예. 놀고 싶으면 맞잖아. 오늘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꺾였는데 빨리 백신 다 맞아가지고 네. 근데 리오프닝 주식도 좀 막판에 퍼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프닝 주 중에 많이 안 오른 얘들 다 많이 올랐던 거잖아.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 것들은 좋게 보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